안녕하세요. 태린이 아빠입니다. 2025년 11월 19일이고요. 저녁에 이제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정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빠질 만큼 또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 이제 그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약간의 이제 반등을 했죠. 유동성이 이제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번 그 유동성이 아직까지 이제 제대로 풀리지 않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받은 게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번 주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를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저는 이제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데이터 기반으로만 보는 거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제가 가진 데이터 기반으로 보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이 영상 속에 나오는 엑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은 전부 다 보실 수 있고 구글 콜앱 코드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회원용 게시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회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되고, 라떼 이상만 가입하시더라도 텔레그램 채널에 무료로 참여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단방향 채널이고요. 가입하시면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마찬가지로 텔레그램 주소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 한국형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를 열화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반등할 때 같이 이제 좀 주식을 100%로 늘렸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셧다운 해제되고 나서 다시 좀 내려오고 있죠. 제가 좀 간과했던 거는 미국이 아직 사실 덜 떨어졌었어요. 이제 드디어 미국도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이제 11월 이벤트, 주요 이벤트가 있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있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한국 시간에는 이제 20일에 영향을 줘서 저는 이제 20일이라고 체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일 날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요거는 이제 21일에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 정도의 이벤트가 소화가 되면 반등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둘 다 바닥권이고, 지금 이제 이거는 그 CNN의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인데 지금 이제 익스트림 피어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타임라인도 보게 되면은 지난번 관세 우려가 있었던 시절까지 내려왔어요. 10분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 경제지표가 셧다운이 해제가 됐는데 경제지표를 보니까 경제지표가 한꺼번에 막 나오고 이제 그동안 묵혀놨던 것들이 막 연이어서 나오게 되면은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기관 투자자나 이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게다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져 있는 상태이니 혹시 모를 리스크를 내가 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 자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장 이제 악재가 될 수 있거나 또는 호재가 될 수 있거나 이런 큰 이벤트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그 다음에 고용지표 나오는 건데, 그 두 개만 나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는 시장이 조정이 발생되면 최고점 대비해서 몇 거래일 정도가 조정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데이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신고가 찍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찍고 상승하다가 이제 W자, 오른쪽 어깨가 낮은 W자 내려오긴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영업일수를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15거래일이 한 달 동안 MDD가 빠진다고 하면 하락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좀 더 길게 되면 한 30거래일 이상, 38거래일 정도 하락을 하는데, 지금 시장은 아시다시피 12월에 QT 종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달 정도에 해당하는 MDD 패턴에 해당하는 뭐 30거래일이나 40거래일에 해당하는 조정이 생기진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MDD 패턴으로 만약에 시장이 조정이 종료가 된다면 13거래일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영향으로 받는 내일이고요. 14거래일이 제가 봤을 때는 고용지표 영향받는 날,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날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영향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시장이 바닥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고 있는 게 이 QQQ 해서 나스닥의 어떤 모멘텀, 그리고 TIP라고 해서 물가연동채권의 모멘텀, 이 모멘텀이 양수냐 음수냐를 보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음수가 나오면 저는 이제 위험 자산을 굉장히 줄이는 전략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카나리아 자산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또 코드를 한 번씩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7일까지 업데이트 돼 있으니까 한 번 더 업데이트해서 18일 걸로 보게 되면, 여전히 시장은 제가 봤을 때 위험 자산을 유지해야 해도 가능한 어떤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디램 익스체인지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이제 디램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산업 초기인데 벌써 AI 버블이다 얘기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이제 막 GPT-5 버전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 다음번 버전이나 더 추론 활동이 더 강화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지금 이제 그래도 어떤 업종들이 살아있느냐, 지금 시장이 더 이상 안 빠진다라고 하고 반등을 한다면은 어떤 업종들이 살아있느냐를 보게 되면, 11선 이상이나 21선 이상에는 지금 종목들이 많이 사라져 있죠. NON으로 이탈하고 있지만, 가장 이제 저는 생명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10주선인데, 이 10주선에서 버티고 있는 섹터들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보면, 반도체, 전력, 의료 AI, 원전, 로봇, 조선, 그리고 고배당 관련된 뭐 한전이나 지주나 이런 것들이 또 보이고, 그다음 바이오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저는 이제 지금 4개 정도 섹터를 선호하고 있는데, 반도체와 AI 전력과 그리고 고배당, 바이오, 뭐 요 정도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금리가 정말 인하될 수 있겠구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제 12월에 QT 종료하면 당연히 돈은 풀릴 거고, 그 돈은 풀리고 그 긴축이 좀 풀어지게 되면은 결국 돈은 데이터 센터,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계속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올해 11월부터 지금부터는 이제 배당의 어떤 분리과세, 배당 관련된 종목군에 대한 시장의 어떤 관심이 계속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도 소부장이냐 아니면 삼성전자냐,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FI2니까 2026년도 추정이익이에요. 그래서 이 2026년도 추정이익이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한번 같이 보시면, 하이닉스 먼저 보시죠. 하이닉스 보시면 지난주부터 이 추정이익이 상승폭이 좀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둔화되고 있어요. 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또 보게 되면 이건 12개월 포워딩인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래서 제 생각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컨센이 당분간, 나중에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닝 서프 나오고 또 컨센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당분간은 이제 컨센이 횡보하겠다 하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소부장의 어떤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업종도 어디가 빈집인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변동성 모멘텀 아까 머릿속에 있는 거 다시 고민해서 보면, 고배당 변동성 모멘텀이 상위권인데 지금 좀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바이오도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비워져 있는 종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또 보게 되면 반도체, 코스닥 반도체가 지금 수급 빈집으로 다시 왔어요. 그리고 KRX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섞여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같이 나눠서 이제 보게 되면, 전자는 그래도 수급이 좀 비워져 있는 구간이지만, 하이닉스는 수급이 꽤 채워졌다가 이제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저는 이제 요 꽉 채워져 있는 구간에서 하이닉스를 소부장으로 좀 바꿔봤는데, 뭐 떨어지는 거는 뭐 매한가지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업종 빈집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소부장이랑 그리고 고배당이랑 바이오가 업종 단위로 그래도 빈집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조선도 이제 과열권이고,
내려오게 되면 전력기기는 이제 개별적으로 봐야겠죠. 이 정도 올라왔으면. 그리고 이제 은행이랑 증권이랑 보험 이쪽이 이제 지금 수급이 다시 비워져 있기 때문에 고배당에서 우리가 은행, 증권, 보험이 이제 고배당 종목으로 수급이 좀 너무 과열권이어가지고 그 다른 거를 이제 계속 했었죠. 뭐 S-오일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했었는데 그런 것도 괜찮지만 은행, 증권, 보험 쪽도 이제 내일이랑 내일 모레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면 고배당에서는 뭐 증권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지수 상승과 관련해서 달라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좀 많이, 반도체는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고배당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 쪽에서 증권 쪽을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뭐 선별해서 좀 하고 있고요. 전력은 이제 아직은 수급이 비워져 있는 전력들을 끌고 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어디로 또 갔느냐를 보죠. 오늘도 그렇고 매번 그렇고 보게 되면 이게 금액 대비해서 보게 되면 여기 삼성전기까지도 이제 AI고 반도체고 투산도 사실 투산전자 반도체잖아요. 여기 지주, 배당, 고배당이잖아요. 그리고 방산 따로 있고 화장품 따로 있고 이것도 고배당이잖아요. 이건 전력이잖아요. AI 전력. 이것도 AI 전력이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계속 여기 종목을 여기까지 이제 상위 이제 13개 사모와 투신 연금 세 군데서 많이 산 거를 이제 상위 13개를 살펴봤는데 지금 계속 반도체, 고배당, 반도체, 고배당이 많이 걸리죠. 여기도 고배당이고 그 다음 바이오가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반도체 그리고 변동성 모멘텀 상위에 해당하는 이제 로봇도 이제 좀 걸리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이나 이런 건 많이 없어요. 한전도 이거 고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로봇 이제 최근에 이제 로보티즈랑 레인보우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거. 하나금융도 고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전력이고 AI 전력이고 그러면 여기 이제 대략 제가 한 50개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기 쭉 보고 나면 지주사 많이 보이잖아요. 고배당이에요, 이것도 다. 그러면 반도체와 고배당 그리고 바이오는 일부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총 대비해서 보게 되면 어디로 많이 가냐면 뭐 유진테크, 뭐 삼성전기 이런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ISC 이런 것들 막 보이잖아요. TFE나 그러면 이제 제가 뭘 보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 어닝 서프 쇼크 났던 것들 중에서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이 2027년 지금 내년이 2026년이잖아요. 2027년도까지 추정을 하는데 2027년도 추정 이익을 상향시켜 놓는 종목들은 뭐냐? 그거는 이제 그래도 이것들은 내년에 잠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후년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라고 이제 추정하면서 내후년에 이익을 더 끌어올린 종목들 리스트를 보죠. 이건 어닝 쇼크 났던 리스트거든요. 어닝 쇼크 났던 것들이고 10월 중순 대비해서 실제 발표 날짜까지 기준으로 해서 어닝 쇼크로 분류하는 것들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컨센 상향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심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두산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뭘 찾냐면 좀 전에 이제 변동성 모멘텀 상위에 해당하는 반도체 고배당 이런 것들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S-오일도 있고요. TCK도 이제 반도체 쪽이고 원익 IPS도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지금 테크윈도 반도체고 이런 쪽으로 지금 이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구나. 그럼 어닝 서프 난 것들 중에서 2027년도에 이제 컨센이 상향되고 있는 것들을 리스트를 보죠. 여기는 이제 2017년도 컨센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대덕전자예요. 시장에서 지금 기판이 엄청 강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 다르게 뽑아놓은 것들도 보게 되면 업종으로 보면 기판이 가장 수익률과 수급이랑 추정이익 상향이 모두 다 많이 몰리는 곳이에요. 실제 세부적으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대덕전자나 뭐 TLB나 이거 다 기판 관련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판 쪽이 이제 세다. 여기 보면 이스페다시스도 기판이나 마찬가지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심텍도 봤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반도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기판 플러스 알파, 기판 이외에도 전자, 닉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반도체가 가장 좋다. 전력. 여기도 2027년도에 컨센이 가장 센 것들. 많이 상향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은 뭐 조선이나 바이오나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최상위는 역시 반도체, 기판,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기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 이건 이제 어닝 서프 난 것들 중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 났는데 컨센까지 상향되면은 더 좋아지진, 야, 이번 분기 실적 좋은데 다음 분기나 내년이나 실적 계속 더 좋아져 라고 했을 때 시장이 잘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오히려 반응이 빠른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다 집어치우고 컨센 상향만 보겠습니다. 컨센 상향만 보면은 뭐 적자가 흑자되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좀 제가 강제적으로 컨센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실제 보게 되면 여기 대덕전자, 반도체 쪽에 대덕전자, 그 다음에 여기도 심텍 보이죠. 이것도 반도체, 기판이 벌써 3개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기판을 소부장에서는 가장 선호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완성,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전력 쪽에 효성중공업. 지금 요거 체크하는 거는 교집합을 찾아보는 거예요. 변동성 모멘텀이 세면서 컨센이 상향되는 것들이 뭘까? 그리고 이 안에서 다시 우리가 수급 빈 것들을 찾아보면은 훨씬 이제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국에서 보면 전공정, 전력, 그 다음에 기판, 그 다음에 닉스랑 전자, 이렇게 지금 시장은 선호하는 흐름인 것 같다. 그래서 기판 관련해서 뭐 두산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파미셀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소부장은 기판 쪽으로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기판 이외에서는 전공정 일부, 유진테크랑 뭐 워닝 IPS 정도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본다면은 뭐 하나마이크론 정도가 또 후공정 쪽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시장의 포트폴리오는 반도체 위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와 관련해서 고배당 쪽에서도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는 은행증권 보험 쪽 또는 일부 이제 지주나 이런 것들을 잘 골라서 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센 흐름이 횡보하니까 소부장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 시장의 가장 최선호는 기판인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도 이제 시총 대비나 금액 대비 보면 삼성전기, 뭐 두산 이런 거 기판들이 많이 보입니다. TLB도 보이고, 그래서 기판 쪽이 수급도 돌고 컨센도 상향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변동성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강하다.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에서도 뭐 CCL도 일단 지금 이거는 11월 달에 10일치 수출 데이터가 아직은 그렇게 다 나온 건 아니니까 더 나와야 되지만, 일단 분기 단위로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일평균 수출이 지금 현재 QOQ로 또는 YY로도 많이 증가한다. PCB도 일평균 수출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10일치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보는 QOQ랑 YY로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판가도 평균적으로 한 8% 가까이 증가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확정 수출 데이터로 보게 되면 지역별로 보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이제 일정 이외에 우리가 이제 일정 데이터 이외에 수주 잔고도 이제 보게 되면 주요 수주 잔고에 이제 기판 쪽이 요런 기판 이스페타시스나 심텍이나 대덕전자가 기판 쪽에서는 수주 잔고가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어쩌면 기판 쪽을 최선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전공정이랑 그리고 후공정의 일부 이렇게 플레이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쪽을 우리가 한번 수급이 좀 비어져 있는지를 체크를 해본다면, 여기 TLB는 수급 비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 큰 거 위주로 보다 보니까 뭐 이스페타시스나 대덕전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 수급이 비어져 있구나. 심텍은 지금 최근에 수급이 좀 찼어요. 과매도권 됐다가 좀 리바운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대덕전자나 이스페타시스 이런 쪽으로 아마 시장이 보고 있지 않겠냐. TLB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성 DS도 있어요. 해성 DS. 컨텐츠 많이 올라가던데. 여기는 이제 조금 더 떨어지면은 뭐 수급이 더 비워지니까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전공정에서는 수급 많이 보였던 게 유진테크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고, 뭐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과매도권에서 이제 반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수급 빈 것들 잘 잡아가면서 플레이하면 되지 않나, 소부장 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크게 급락하는, 더 이상 더 떨어지거나 그럴기에는 이 패턴상으로 이제 거의 15거래에 가까이 다 와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그 이벤트가 크게 있어서 저는 그 이벤트들, 엔비디아 이벤트랑 고용지표 관련된 이벤트는 시장이 반등하는 트리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에서는 주식을 팔 수가 없어요. 주식 팔면 늘 이 주간의 주식을 팔면 바닥에 지지는 경향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반등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이번 주에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랑 고용지표로 나타나지 않겠냐, 그리고 컨센서스 상향이랑 변동성 모멘텀이랑 이런 거 교집합을 좀 꼽아보면 반도체가 매력적인데, 그 중에서 소부장은 킵한 전공정을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고배당 많이 보는 것 같고, 바이오랑 AI 전력은 이제 개별적으로 수급 비어져 있는 것들로 컨택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